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영주 교수님 모셨네. 우리 답사 다닐 때 같이 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 서해안 고대 청자 요지 쫙 한번 훑었거든. 유천리부터 시작해서 고창, 그 다음에 용계리로 해가지고 구림리로 해가지고 강진사당리까지 쭉 훑을 때 같이 다녔는데 내가 오늘 한번 오시라고 모셨어. 오늘 특히 또 월주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북쪽의 황하를 중심으로 한 백자, 북방 백자, 남쪽은 장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월주요 청자, 이래서 남청북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남쪽 청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월주요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청자뿐만 아니고 중국 자기의 효시입니다. 제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하나라 주나라 때부터 춘추 전국시대 이때부터 출발했으니까 덕청요와 함께 월주요가 출발했거든. 물론 그때는 토기였지만 토기 시대를 거쳐서 거의 서진시대 때쯤 오면 자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북쪽보다 남쪽이 먼저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고려 청자의 시원이 이 월주요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그때 한번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지. 교수님, 그런데 그 개념을 제가 이해하기가 월주요라는 그 용어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주요. 5월 동주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오나라, 월나라, 남방에는 오나라, 월나라거든. 북쪽은 무수한 나라들이 많았지만 남쪽의 대표적인 나라 오나라, 월나라인데 5월 왕국. 오나라는 주로 상해 부근 쪽에 강소성이나 안후이성 그런 쪽이 오나라고, 월나라는 절강성, 강서성 그 밑으로 광동성 그 지역이 월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나라 본거지가 당나라 때는 행정구역 이름이 월주예요. 월주. 그래서 그 뒤로 항주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서북쪽으로는 덕청요, 거기서 저쪽에 영파 쪽으로 한 3시간쯤 가면은 자계시 상림호라는 데인데 거기서 월주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청자는 덕청요, 원시 청자를 비롯해가지고 월주요가 시작이고, 그것이 나중에 뭐냐면 홍주요로 발전하고 용천 청자로 발전하고 더 밑으로는 무주 철점요, 혹은 연탕산이나 남계강을 중심으로 한 구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용천 청자가 나중에는 남송관요로까지 발전을 하고, 북송이 출발했을 때 월주요가 북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요주요의 시발이 또 되고. 교수님, 그냥 월주요라고 그냥 가마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 가마터. 월주 지역에 있는 요라는 거는 요장이잖아요. 예. 요가 가마잖아요. 예. 그 월주라는 지역에 가마를 차려놓고 구웠던 도자기, 그것이 청자였는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고려 청자의 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해상왕 장보고가 828년에 중국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대상단을 확보해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잖아요. 흥덕왕 3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신라 정부에서 청해진 대사라는 자리를 주면서 만여 명의 군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완도 청해진에서 10,0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뭐 했겠어요?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거 해적선과 해적들을 소탕을 하고 그러면서 신라 사람들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부터 월주요 도자기를 구입해다가 완도 청해진 우리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서해안 쭉 해가지고 그죠? 그 장자리 말이야. 교수님 그럼 월주가 통일신라 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통일신라 말기죠. 아 통일신라 말기. 네, 그때 이제 해상왕 장보고 활동하는 시기고 실제 우리 역사상의 고려 청자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10세기 말로 봅니다. 예, 그거는 어디다가 근거를 두느냐면 순화 4년이라는 기명이 되어 있는 태조 왕건의 사묘에 도자기 제공을 했던 도자기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천이 가마태에서 아마 찾아냈는지 황해도 어디서 찾아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찾아냈는데 그게 순화 4년이라는 게 993년 북송 태종 18년이란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10세기 말부터 청자를 고려 청자를 꼽았습니다. 그건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 훨씬 빨리 보지. 예? 해상왕 장보 시간에 그냥 무역만 했겠어요? 월주의 청자를 띄다가 신라 정부에도 갖다 팔고 하카다 다자이우를 통해 일본 박다 하카다. 그렇지. 아, 하카다. 예, 하카다. 예. 지금 후쿠오카입니다. 예, 후쿠오카. 북쪽에 다자이우라는 거는 그거 요새 치자면 해관입니다. 해관. 해관. 그러니까 그 통과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래 그게 뭡니까 해안 정부 교토까지 팔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 상강 무역을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물건을 띄다가 팔면 뭡니까 가져오면서 유실될 수도 있고 들고 다니는데 불편한 점도 있고 깨지기도 하고 굽자 굽으면은 훨씬 마진도 좋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해상왕 정보가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지략가의 선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주 도공들 불러와갖고 우리 고려 청자가 보면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서해안 전부 서해안을 따라서 처음 청자가 생기고 고려 청자가 생기고 우리 도자기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당이나 이런 거는 조금 뒤에고 뭐 유천리 그 다음에 저기 영암 구림리, 그 다음에 저기 고창 용계리 이번에 갔잖아요. 가본 거.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오사리 같은데 인천 경수동, 그 다음에 뭐 우리 방산동, 그 황해도까지 다 해안선을 따라서 도자기 가마트가 있었거든. 그게 이제 다 월주요가 시작이 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라 말기부터 벌써 해상왕 장보고가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정적으로는 순화 4년명 자기 그게 황해도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 있어요. 자그마한 크기가 한 요만하다고. 근데 주로 옐로우시 황색 종 청자라 하지만은 좀 누렇더라고. 작년에도 그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그 전시회 했잖아요. 할 때 내 가봤어. 가니까 그것도 전시해놨대.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월주요가 우리 한반도에 미친 영향, 중국의 청자라든지 자기 세계에 미친 영향을 설명을 하다 보니 장황하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중국 도자기들도요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한 건 대체로 1900년대부터입니다. 1800년대부터 개발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마츠무라 유조라고 1930년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한반도만 다스린 게 아니고 중국도 만주국을 만들고 이래가 많이 그 영향을 줬잖아요.
그 마침으로 유조가 뭐냐, 항주에 영사로 파견돼가 와가 있던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계시 지금 상리모 있는데 거기에 항주에서 성령차로 한 3시간 갑니다. 그 가서 처음으로 하와심요지라고 이 하와심요지라고 그걸 처음 발견해가지고 거기 뭐 요지가 많습니다. 뭐 그 상리모 부근으로 해갖고 뭐 요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 거기만 있은 게 아니고 뭐 상우라든지 샤오싱이라든지 닝보라든지 그 일대 숱하게 많았죠. 월주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금화 지역에 철점요, 무주요 이런 것도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용천 청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발전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월주여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국 도자사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 도자사에서도 도저히 월주여를 비켜갈 수가 없어.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월주여 도자기는 뭐냐, 최초의 그것뿐만 아니고 최초의 관요입니다. 관요. 관요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경덕진이라든지 북쪽을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관요가 출발한 게 남쪽입니다. 남쪽. 관요. 그게 자계시에서 소흥이라고 해서, 소흥은 뭐냐면 샤오싱이라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소주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그 오죽하면은 소흥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남송 정부의 남송의 초대 황제 고종의 연호입니다. 황제가 연호를 줬단 말이에요. 워낙 아름다우니까. 거기 이제 난정서라든지 그 동진에 그 중림 7년 아시잖아요. 다 거기서 발생한. 그 이제 그 사이에 보면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진만리 선생이 중국의 도자기 초기에 연구한 유명한 학자들 중에 용천 청자도 진만리 선생이 발견을 하고 전부 다 발굴을 했듯이요. 진만리 선생이 발견한 거예요. 손영주라든지 진만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핑선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초기 학자들이거든. 중국에. 그분이 거기서 관요 발견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5월 왕국의 전시 왕조에서 꾸렸던 가마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먼저 전홍숙이라고 마지막 전시 왕조, 돈전자 전입니다. 전시 왕조의 마지막 왕이 그 위에서는 북쪽에서는 진시 왕이 황제다. 비로소 시자 황제잖아요. 내가 시 황제다. 황제라는 말을 쓰지만 남쪽은 황제라는 말이 없어요. 다 왕입니다. 왕. 전시 왕조에서 그 진홍숙이라는 마지막 왕이 북송이 뭡니까? 960년에서 1127년까지 북송입니다. 1127년에서 1279년까지가 남송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근 300년간이 송나라란 말이에요. 옛날에 907년에 당나라가 망하면서 5대 십국 시대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북쪽이 난장판이었단 말이에요. 5대 십국. 그랬는데 960년에 와서 조광룡이라는 사람이 북송을 창건을 내고 천하 통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전시왕조에서 겁을 문 거예요. 이런 대단한 북쪽의 통일이 됐다.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욕볼지도 모르겠다 해서 월주요 도자기 40만 점을 갖다 바쳤어요. 그거는 다 전홍숙이가 관요에서 구운 도자기를 40만 점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남쪽에 이런 대단한 도자기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자기가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근본 동력이 도자기예요. 이렇게 좋은 도자기를 많이 굽는 것 같으면 이것들이 보통 돈도 많고 대단하게 경제 발전된 게 아니겠다. 오래 놔놨다 안 되겠다 해서 뭡니까? 북쪽에서 남쪽 도공들 다 불러올린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도공만 일본에 잡아간 거 아니에요. 당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서하, 요나라 이런 북쪽 유목민족들이 내려와 보니까 남쪽이 도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없어요. 지금 가죽 부대 같은 거 이런 거 썼지 도자기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동기 이런 거는 썼지만 그러니까 남쪽 도공들 엄청 잡아 올라가가지고 특히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경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뭐 적봉요라든지 저 이 밑에 남쪽에는 용천요라든지 용천이 남쪽에만 용천이 있는 게 아니야. 북경우에 용천무효라고 있었어요. 서쪽으로는 뭐요? 대동요. 또 더 북쪽에는 상경부에 또 도자기 가마들 이런 많이 굽었단 말이에요. 금나라도 마찬가지고 서하도 마찬가지. 남쪽 도공들 많이 잡아 올라갔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북송 때 정황숙이 시절이 대충 970년 80년대쯤 되니까 아마 북송의 한 3대 황제쯤 진종 황제나 이런 분들이 다스린 시절쯤 됐을 거예요. 남쪽 도공들 다 잡아 올라가죠. 사실은 북쪽 청자가 확 불이 붙고 발전하기 시작된 게 월주요 도공들 잡아 올라가지고 발전 시작해요. 그 요주요 대표적인 게 요주요. 요주요는 어디냐면은 서안 쪽에 서안 아시죠? 예. 서안 섬스성의 성도이면서 육조의 고도잖아요. 서안에서 한 200리 내지 300리 올라가면은 동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천. 동천이라는 데 거기서 요주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요주요는 당나라 초기부터 벌써 상당히 많이 구웠어요. 주로 뭘 구우냐? 당삼채, 흑청자. 청자를 정확하게 못 구워서 청자 비스무리한 흑색 자기, 당삼채. 당삼채는 공이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구웠어요. 그런데 뭐요? 월주요 남쪽 도공들 잡아 올라오니까 요주요에 배치되니까 그때부터 요주요가 청자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요주요는 청자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고려 청자가 영향을 엄청 받았어요. 우리 고려 청자가 형태는 하남성의 여요의 영향을 받고 형태미 있잖아요. 생긴 거. 색깔은 요주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각화라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문양을 내는 거 그런 것도. 그래서 고려 청자 무지 말하자면은 각화라든지 아니면은 흑백 상감이라는 이런 게 없는 순수한 순청자의 색깔은 요주요 색깔을 많이 닮았어요. 박사님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였었죠? 통일 신라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는 요주 요주요가 이제 뭐 나올 때 나오고 이럴 때 그 이제 북송 때니까. 북송. 우리가 고려 초기죠. 고려가 918년이잖아요. 예. 그 북송은 뭐예요? 960년이잖아요. 우리 고려보다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자기를 이제 자기를 못 구웠죠. 못 구울 때.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원삼국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시대 때 가야까지 합해서 사국시대까지는 다 토기를 구웠잖아요. 토기. 예. 토기 실력이 굉장해요. 신라토기라든지 백제토기라든지 가야토기라든지 이런 거는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반도에서 토기를 굽는 대단한 실력을 가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랐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난 뒤에도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라져. 그 시절에는 세계에서 도자기를 굽는 나라가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 세계적으로요. 당연하죠. 그 한참 뒤에 15세기 때쯤 오면 베트남이 이제 굽기 시작하고 타일랜드가 굽기 시작하고 이래왔죠. 16세기 때 오면은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도공 데리고 와고 1910년대부터 2, 3평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도공들이 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도자기의 효시고 나중에 서양에서는 1703년대 마이센 도자기 독일 마이센에서 굽기 시작한 도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도자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뭐 월주여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월주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 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월주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월주여는 그렇다고 해서 월주여가 자기의 효시고 청자의 효시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꼽은 것은 월주여가 제일 빠르고 북쪽보다 남쪽이 빨라요. 그 다음에 관여도 월주여가 제일 앞섰다. 관요. 그죠? 최초의 관요라 했지? 그럼요. 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근거는 보지. 자, 월주여 내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월주여 청자와 한국 초기 청자. 월주여. 요거. 보세요. 김인규 선생님. 이분이 썼는 건데 내용이 참 이거 보면은 초기 청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월주여 청자에 대한 공부 같지만 한국 초기 청자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여기 우리가 서해안 지역에 있는 초기 청자 다 나옵니다. 다 이제 꼭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우리 이번에 같은데 그거 이거 다 나오죠. 예. 이거 다 나온다고 이제. 한국 초기 청자. 그럼요. 월주여 청자와 한국 초기 청자 이거는 내가 강의하면서 우리 제자들한테도 반드시 책을 한 5권 추천을 해주거든.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서너 권만 읽으면 돼. 여러 권 읽으면 내나 그 책이고 사람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한 서너 가지 선택을 해갖고 2분, 3분, 10분씩 읽어보라고 한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권 교수님도 도자기에 관한 한 내한테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꼭 읽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청자가 보면은 보세요. 자기 만들기 전에 토기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는 출토품이에요. 내가 오래전에 구한 거야. 이건 요 나무 뿌리도 보이잖아. 봐봐라. 그죠? 있지? 이거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게 어디서 구한 겁니까? 중국에서 구했지. 어디서 구했어. 이런 거는 대체로 전국시대나 오래 올라간다. 여기에서 이 토기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죠. 토기에서 도기로 발전해서 도기에서 자기로 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토기는 원시 시대 때부터 그거는 중국만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 스메르 문화 저 서방 쪽에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다 토기는 역사 시대가 되면은 역사 이전 시대부터도 흙은 인류하고 가장 가까웠던 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만 도기를 만드는 것이 누가 조금 빠르냐. 문명과 문화는 틀립니다. 문명사회가 오면은 나중에 뭐요? 자기가 온단 말이에요. 토기는 뭐요? 점성이 강한 흙을 가지고 구운 거. 토기는 무문토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채색토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기 시대가 오죠. 도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옹기입니다. 옹기. 유약도 바르고 그래서 물을 보면 물도 안 새도록 대충 8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로 굽어놓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는 뭐냐, 카오링.
고령토. 흙 자체가 틀려, 원료가 틀려요. 억만년 돌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곰삭은 걸 긁어내 가지고 수비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고령토란 말이에요. 고령토. 그것 가지고 구워야만이 그는 독이는 뭐요? 두드리면 소리가 푹푹푹 나요. 예. 푹푹이요, 푹푹이. 자기는 뭐요? 탱탱탱 낭낭하게 소리가. 그거는 뭐야? 그만큼 질이 강한 거예요. 그거는 물도 안 실 뿐만 아니라 온도가 1300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가장 최첨단까지 온 거는 자기 시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비행기 앞대가리 있죠. 예. 로켓 앞대가리죠. 예. 다 자기가 들어갑니다. 애자라고 해가지고 전기 그 전선에 보면 애자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라니까. 철이나 뭐 동이나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에밀레 종이나 이런 것들은 천도 막 올라가면 물이 돼버려. 굴이나 철이나 이런 거는. 독 1300도, 1700도까지 가도 까딱 없는 것이 자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 속에 빠져가 천년만년에 있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없이 굽히든 끄떡 없는 것이 자기란 말이야. 이렇게 발전. 그러니까 토기가 처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독이 봅시다. 이거 거의 독이 수준이에요. 약간 유약은 발린 듯 하죠. 이거 자연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했던 잔물 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광물질 유약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모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야. 짐승이잖아, 앞 모양이. 그죠? 요거는 또 양쪽에 향로 자루처럼 생겼지. 요건 짐승 꼬리처럼 있지. 요 기형은 뭐냐면 다 옛날에 금동기라든지 청동기 형태를 본떠가지고 앞은 하모도 문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짐승 모리가 향로입니다. 향기운. 산발이. 산발이. 그죠? 예, 용도가. 산발이가 가장 안정된 거야. 딱 여러 가지. 이거는 독이 그래 왔잖아요. 예. 우리 구림리 가가지고 봤죠. 예. 독이 감았다. 예. 초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월주의 영향을 받고 중국의 영향을 받나? 당연하죠. 이 세상에 창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본던 거지. 그때 보죠. 그 가마트 벽체 이래 보니까 전돌. 그죠?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요. 예, 전돌. 그죠? 예. 우리나라는 흙을 가지고 벽돌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축대로 쌓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벽돌로 가지고 해서 한 거예요. 그게 초기 우리 청자나 독이 가마트가 다 전축. 응? 이겁니다. 전. 흙토 옆에 요렇게 해가지고 축은 뭐요? 우리 건축할 때 있잖아요. 건축할 때. 전돌 가지고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 말이야. 전축 스타일의 요예요. 요장이 중국에도 북방은 대체로 뭐냐 만두요. 말 발굽형으로 이렇게 찐빵 틀면처럼 맺는 거고. 남쪽은 뭐냐 용오름요란 말이야. 응? 우리 그 길다란 거 있잖아. 박사님, 우리 그럼 이번에 갔던데 구림리에 그거는 또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 이제 형태로 본받죠. 그거 한 40m쯤 돼요. 예. 초기가 오히려 우리가 뒤에 가마트 만든 거는 대체로 16m에서 26m, 30m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방산동 가마 지금 세계 발견해놨는 거 그 조사 보고서 보면 다 40m 가까이 되잖아. 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국의 가마 형태를 보고 전축료로 만들고 길게 만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폭도 넓고 그런 거. 그 이런 것도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독일에서 또 한 단계 발전했지. 그렇잖아. 유약을 유약을 벌리잖아. 예.
자연유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내가 이 앞전에 교수님은 내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런데 자연유가 언제부터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 한나라가 BC 200년 AD 200년까지 400년가입니다.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한 10년간 있었고 그러니까 한나라 때부터 자연유에 의한 유약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 위진 남북조 시대 때쯤 뭐 완전히 자기로 돌아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유약이 있잖아. 하여튼 예?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있는데 요거 뭐 어떻게 생겼어요? 요걸 뭐라 하는지 모르죠. 예. 요거를 햇무리굽이랍니다. 햇무리굽은 우리가 이 앞에 햇물이 해가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해 있잖아요. 예. 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해처럼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햇물이 해가 무리가 진 거 이런 형태로. 이거 최순우 선생님이 처음에 이걸 지은 거예요. 아, 명칭을 예. 아 그럼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뭐라 사목이라 하거든. 사목. 뱀사자. 사. 예. 뱀사자. 눈목자. 어. 뱀 눈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사목이라 했는데 우리나라 최순우 선생님이 학자가 예. 왜 일본 용어를 써야 될 건가 우리 용어를 생각하다 보면 햇무리굽으로 하자. 햇무리굽. 햇물이. 그러지 햇물이 진 거 햇물이. 몰라요. 햇물이 예. 해가 떠 있으면 옆에 쫙 물이 지 햇물이. 그런 모양. 이 왜 이렇게 되느냐? 굽이 높으면은 이때만 해도 태토가 약해가지고 내리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굽이 낮으면서 범위를 넓게 잡은 거예요. 어? 요것이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좁게 오잖아요. 보세요. 예.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잡아. 그렇지. 점차 발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 이게 아주 얄쌍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시대적으로 이건 한참 앞이고, 요거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됐네. 그죠? 그러네. 이걸 딱 보면, 이 보세요. 이거는 더 한참 발전되잖아. 이거는 우리 고려 청자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어? 이 시대가 언제냐? 동진시대쯤 되는 거예요. 서진이 끝나. 서진이 2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랑에 난 이후에 전부 다 북쪽 사람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오잖아요. 그래가 중림 7년이 생기고 우리는 이제 전쟁 그만해야 돼도 평화 시절을 삼는 시절이 317년부터 42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때라고. 응? 그때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볼까요? 이거 우리나라 거잖아요. 햇무리굽이잖아. 보세요. 햇무리굽.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요거 중국 거거든. 월주요. 요거 우리 초기 청자예요. 요거는 교수님, 근데 이 초기 청자인데 이거 색깔이 좀 틀리네요. 청자인데도. 색깔은 틀리지. 그러니까 색깔은 이거는 한참 발전했잖아요. 아, 발전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초기잖아요. 초기. 그죠? 우리나라에 와서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풍토나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색은 틀립니다. 북방 청자의 요주요 색깔하고 남방 청자의 월주요 색깔은 당연히 틀리게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밀감도 강남에 심으면 밀감이냐 북방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그듯이로 같은 옥수수라도 이주에 전라도에서 심어가 키운 거하고 저 강원도에 심어가 키운 거하고 같겠어요? 틀리지. 흙도 틀리고 사람의 기술도 틀리고 유약도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지. 우리가 훨씬 한 단계 발전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재주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세계 천지 댕기보면 한국만이 살기 좋은 데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만큼 재주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가 낮춰보는 건 몰라도 그렇잖아요. 요거 보세요. 요거 내가 이번에 유천리에서 캐가 온 거잖아요. 그 사실 가오면 안 되는데 내가 벌써 20년 전에 유천리에 갔는데 그때는 내가 보리밭에서 청자 파편 가져왔어요. 이번에 가보니 박물관이 떡 생겨가지고 재미가 없더라고. 이래 파는 맛도 없고. 보세요. 이거는 고창에 용계리에서 가져왔잖아요. 이따 용계리 봤지요? 그것을 그네 같이 온 사람들 많이 가오지 마라. 그거 있는 걸 자꾸 그래 캐면 안 된다 그거 했지만 내가 살짝 세게 가져왔잖아. 이거 그거라.
같은 용결이 있더라도 그래서 색상이 또 틀리잖아요.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또 틀리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릇을 놓고 구울 때 받침입니다. 받침. 받침. 내가 자료를 이게 거기서 나온 흙덩어리잖아요. 예. 이거 벽체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라. 같은 지역이라도 그 뒤에 내가 와가지고 분층 꼽은 데서 아, 예, 예, 예. 예. 산비탈에 우리 막 아, 주스. 그자 예. 이거잖아요. 저도- 영도 틀리잖아요. 저도 도전 주소 왔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이 월주회가 자 봅시다. 이렇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토기, 고기, 독이, 고기. 독이에서 조금 발전한 자기 비슷한 거 여기 오니까 완전히 자기 이제 편하죠. 예, 예.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요거는 우리가 독이. 놔놓고 예. 응?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처음 보지요, 교수님. 아,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인 거지요? 이거는 곡식 창고입니다. 곡식 창고. 이거는 월주요, 예. 청자, 신전 곡창입니다. 신전 곡창. 예. 신전 봅시다. 월주요. 신은 귀신 신자. 예. 전은 뭐요? 정각할 때. 전가. 우리가 궁궐에 가면 중화전 무슨 전 그런 거 전 있잖아요. 집전자. 예, 예, 이거는 좀 고상한 집에다가 쓰는 거지. 일반 민가에는 안 쓰죠. 신전 곡창이라. 나락화 이래가지고 이거. 곡식이라 할 때 곡자. 예, 예. 창은 뭐요? 창고, 창고. 창자. 곡식 창고란 말이에요. 곡식 창고. 신전 곡창이요. 신전 곡창. 신전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신전이잖아.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거 미친다니까 이거 보면. 이거는 이건 뭐 같아요? 이거 무슨 공작새 같은 새 같아 보이죠? 예. 예? 불사조 같이 안 보이나? 이게 우리 신라 시대 때 흔히 보면 가릉빙가라고 해서 가릉빙가란 말이요. 여기 보세요, 요거. 요거는 또 사람이 짐승을 뭐 타고 있죠. 예, 예. 요거는 부처님처럼 생기잖아. 예, 예. 불상이에요. 불상. 그때 불교 왔죠. 그때 불교가 언제쯤 들어왔나? 중국에는 불교가 1세기 때 들어왔어요. 1세기. 때. 우리나라는 고려 소수림왕 2년 372년에 왔잖아요. 그 책에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백제부터 들어온 게 아닌가요? 백제는 그보다 12년 뒤입니다. 384년에. 예. 예? 그때는 뭐냐 하면은 저 마랑타라고 인도, 지금의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남인도. 예. 거기 있던 스님이 그때 양무제 때 동진을 거쳐가지고 백제 15대 왕이 15대 왕. 와 이번에 우리 갔을 때 불갑사 갔잖아요. 아, 불갑사. 예, 예, 예. 예. 불갑사 갔던 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불갑사. 마랑타라는 스님이 불교가 갑 최초로 왔다? 동진을 거쳐서 걸로 온 거요. 양무제 때요. 그러니까 그게 384년이란 말이에요. 그 침유왕 원년이요. 그게 384년이 15대 침유왕이니까 근구수왕의 첫째 아들이 침유왕이잖아요. 그때 들어왔으니까 동진은 뭐요? 317년에서 420년이니까 맞잖아요. 그때 들어왔으니까. 예. 그때 불교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중국은 1세기 때 오고 우리나라 백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그 다음에 백제는 침유왕 원년에 384년에
신라는 그보다 한참 뒤에 흥덕왕, 법흥왕 때, 그 뭐 한 150년 뒤쯤 될 거예요. 그때 뭐 이차돈의 순교 그때. 그럼 그때지. 그 처음에는 그 법흥왕이 불교로 받아들이려 하니까 그 성골, 진골 신하들이 하도 반대로 해서 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8년 뒤인가 2차돈이 순교하고 난 뒤부터 받아들이잖아요. 법성포라고. 법성포. 근데 일부러 법성포로 데리고 갔잖아요. 여러분들로 보라고. 이게 유명한 백제 시대 때 항구다. 무역 항구다. 이거는 법성포가 그 우리나라 그 뭐요? 옥도미가 무슨 그 무슨 곡입니까? 그것만 유명한 게 아니고 불교가 전래대에 들어온 포구가 이거다.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지. 들어왔어. 그러니까 불갑사 거기서 얼마 안 돼서 또 불갑사 갔잖아요. 불갑사는 뭐요? 백제 최초의 절이 불갑사예요. 백제 최초의 절이다. 갑은 뭐요? 갑을 병정무 제일 첫째잖아. 첫째이기 때문에 불갑사. 그럼 그럼 모르고 불갑사를 해놔. 자 부처불자에다가 갑을 병정무 갑 첫 번째란 말이에요. 사용. 절이 좋더라 아닙니까? 그때 우리 늦어가지고 밤에 갔지만 엄청 그 절이 좋았잖아요. 전하고 불갑사. 백제가 문화왕국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 백제절은 아니지만 이제 많이 개보수를 해서 온 거지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죠? 그래 법성포구를 통해서 우리가 뭐 왕인 박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 포구를 통해서 일본에 포기하고 법성포라는 거는 인도에서나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이 조선 반도로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항구가 법성포 국제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글로 불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 월주의 이야기하다 불교 이야기하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교수님 내가 이거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고려 청자가 월주에서 출발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이 좀 많이 틀린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아까. 당연히 풍토가 틀리고 기술이 틀리고 흙이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틀리지. 그 이것만 해도 동진시대이기 때문에 동진시대 때 같은 뭐야 우리 삼국시대 중에서도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톡이 꽂고 있을 시절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조영미를 보라니까요. 이 조영미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라. 보세요. 이 전부 사람들이 지키고 이래 있죠. 그러고 이보세요. 이거는 집이 또 이렇게 전각이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전이라 했잖아요. 신전. 이거 새들이 보세요. 하늘과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새알리 봐서 사면이잖아요. 한 면에 6마리씩. 4, 6이 24. 24마리요. 내가 이거 다 씨알리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24마리 하면 짝수. 중국은 다 짝수입니다. 2468자입니다. 다 차짠도 짝수. 모든 것도 짝수. 사통팔달이잖아요. 이게 신전이 8개입니다. 이후에 2개가 이래 있고 여는 사람이 다 이래서 구멍이 있잖아요. 일로 나면서 일로 직통으로 다 뚫렸잖아요. 이 보세요. 일로 이거 희한하다니까. 이거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다 계산하면 그 내가 이 새가 24마리다 24절기를 떠다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뭐 그럴 리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이것도 보세요. 요거는 요것대로 이렇게 쪽지리한 피스까지 생기는 그물이 있고 요 입구는 보세요. 또 기와집이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 입구라는 게 뭐냐면 곡식을 넣는 입구요. 곡식 창고. 그러면 곡식 창고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곡식 창고 왜 곡식 창고를 만들었을까? 무덤에 들어. 명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덤에서. 옛날에 귀족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도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렇잖아. 신화도 있어야 되고 곡식도 있어야 돼. 악사도 있어가지고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당나라 때 그 토용 같은 거 봤죠. 뭐 악기 다루고 하는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고 신화도 있고 하듯이로 저승에 가서도 보세요. 다 누릴 건 다 있어야 되니까 우물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곡식도 있어야 되고 이 곡식 창고란 말이야. 이 안에 오곡을 넣어갖고 무덤에 이어준 거예요. 이거 전시품 아니야. 곡식 넣고 하면 다 탈 거 아니에요? 아 곡식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구우면 다 타지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다 구워가지고 에헤 교수님 진짜 구워가지고 이 구멍이 있잖아요. 보세요. 희한하잖아. 구멍이 이래 있다 여기서 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 양쪽 구멍으로 곡식을 넣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뭔지 알아요? 밑에하고 위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만들어가 굽고 밑에는 밑에대로 만들어가 굽었어요. 아니면은 만들어가 붙였다니까 밑에가 위에가 붙였어요. 위에 이거하고 그죠? 맞습니다. 편하죠? 이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곡식을 이 안에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이은 거예요. 아마 이 안에는 곡식뿐만 아니고 다른 거 무슨 그 우리 뭐고 한 앞으로 1000년 뒤에 자손들이 보라고 뭐를 글로 적어였든지 우리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응? 뭐 석굴암에서 무구정광대에 다란이 경이 그렇지. 나왔듯이. 그런 게 들어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 뭐 들었는가 싶어. 이걸 처음에 막 이래 봤다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너무 오래 살았는가. 별짓을 다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석가탑이나 타보탑이나 큰 정자 같은데 이런 거 꼭다리에 보면 보주가 있어요. 보배보자 구슬주자 보주 똘방한 거 있지. 이 사람들은 거의 정각이라. 그러니까 우리와 무당산에 무당산 가봤어요? 무당산은 도교의 성지잖아요. 거기 가보면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는데 진짜 죽겠더라니까. 올라가도 가는 곳마다 맨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이런 정각이 있어요. 교수님 이게 그러면은 내가 딱 안정감이 오는데 이게 몸통입니까?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입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몸통에 곡식을 넣고 이거는 장식이에요. 장식. 화려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안정감 있다. 문 선생. 대단하다. 아 됐다. 이거 한번. 그것뿐만 아니야. 내 보이는데. 대단하다.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에 보세요. 색깔이 또 이건 또 틀리잖아요. 벌실을 보면은 이거는 되게 발진한 도자기고. 이거는 보면 아직까지 좀 촌습 이 색상 자체도 장류 색깔, 브라운 톤으로 이러면서 이거 뭐요?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이거는 대체로 보면 청동기 유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손잡이란 말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해가죠? 이것만 해도 작이에요. 독이 비슷한 작이란 말이에요. 국도였던 맨들 놓고 이런 거 있지. 그 다음 내 또 하나 보여줄게. 이것도 보세요. 이런 거 다 이건 뭐 같아요? 이거 무슨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장식을 하는데 서수가 있고 괴수가 있어요. 괴수는 뭐냐 하면 벽사의 의미로 가요. 괴상한 동물을 흠상부진 걸 떡 붙여놓고 겁을 주는 거예요. 벽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벽사 진경? 예. 벽사. 서수는 뭐냐면 상스러운 기운이 도는 그런 짐승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제사 지내는 기물로서 청동기 기물이나 하모도 토기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카메라에 나옵니까? 제사용. 그러면 나오잖아요. 이 뭐 같아요? 이 무슨 용도 같아요? 이게 비늘이 쫙. 아 진짜 비늘이네. 아 여기도 보세요. 비늘이네. 여기도 보면 물고기 같은 게 있잖아요. 물고기도. 우리가 와 김해 가야 문명이나 이런 데도 보면 물고기 나오고 절에도 물고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변성룡이라 해가지고 고기가 물고기가 오래되면은 어변성룡이라 고기가 변해서 성룡 이룰 성자 용용자 용이 되는 그 직전의 형상이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용이 이거. 되기 아니, 내가 이거 직전? 별걸다. 그런가 오케이. 봐봐. 그렇듯이 이거는 뭐냐면 술단지예요. 술단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술단지. 술을 이어 담아놓고 이래 붓는 거 아니거든. 국자로 뜹니다. 국자로 떠서 술잔에다가 이렇게. 아름답죠? 색상도 고르잖아. 이거 더 좋은 거 비줄까? 예. 아 교수님 오늘 공자맥이 청자네, 공부 많이 청자. 하네. 예, 알았어. 예. 이거 한번 꺼내봐. 이거 한번 야. 꺼내봐. 청자인데. 아이고야. 이거 이거는 예. 최고로 발전기까지 온 거잖아요. 왜냐? 같은 거라도 발색도 훨씬 이거보다 이게 곱고 짐승도 이거보다 아주 요거는 약간 귀엽지. 이거는 좀 흠상붙지만 예. 그러면서 이런 자루도 이거는 귀가 크지만 요건 조그만하잖아. 작고. 작잖아. 예. 요거 다 하면서 만지봐라. 피부가 어떤 거 만져. 그지 작아. 아우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어우야. 매질매질한데? 여자 피부보다 더 부드러워. 아니 정말 놀랐지. 진짜로? 예, 그죠? 예, 틀리네. 얘는 엄청 이거 너무 부드러워. 좋지요 이거는. 아이고야. 다리가. 이것도 역시 술단지라 말이야. 국자가 떠가지고. 국자 뜨고. 그건 이거보다는 훨씬 고급이고 한 단계 발전한. 월주가 이까지 가면 거의 극에 가는 거라. 부드럽잖아요. 아이 부드럽다. 발색도 눈이 시원하잖아. 부드럽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토기에서 독이로, 토기에서 유색 자기로, 그 다음에 청자, 발색을 혹은 형태미나 이런 걸 다 용도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시작은 남방의 월주요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해 왔지만 나중에 전성기가 오면은 4대 고려 광종 때쯤 오면은 뭐요? 후주의 상기가 사신으로 오는 상기가 주저앉습니다. 조국으로 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벼슬살이 하면서 과거 제도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그때 광종이 개혁군주잖아요. 예. 광종은 우리나라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이지 황제라는 칭호로 연호를 썼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광종은 황제라 했어요. 대한제국 때 고종이 황제라고 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 왕들은 두 분 황제라고 칭호를 했지 그 전까지 다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개혁군주가 적극적으로 북송자기를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나중에 뭐냐 11대 문종 17대 인종 때 오면은 17대 인종이 뭐 자기 아바씨가 16대 예종이잖아요. 예종하고 송나라 휘종하고 송나라 휘종은 1100년에서 1125년 25년간 재위를 했는데 요즘 트럼프하고 아베처럼 아삼육으로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미국을 많이 했지. 그래 고려청자가 여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요주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사요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그랬단 말이야. 장사요는 왜? 당나라 때 무역 수출장이잖아요. 전부 양주라는 국제 무역항에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양주에 뭐요? 우리나라 학자 최치원 선생이 거기서 벼슬살이 했잖아요. 그 영향도 좀 받고 그래서 우리 고려청자가 중국의 도자기를 보고 배우고 따라 했지만 청출어람이라 나중에는 세계적인 자유가 돼서 중국 청자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흑백상강까지 만드는 그런 유명한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그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이고 키워준 사람이고 다 있듯이요.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상이 될 만한 이런 남방 청자를 먼저 소개를 했고 중국 도자기도 청자 다음에 백자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북방의 황하 문명을 따라서 이루어진 형료자기, 정료백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